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을 해서 이제 집까지 왔다가 주차를 잘 못하니까 좀 실랑이처럼 붙어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취소도 되고 관련해서 폭행건까지 좀 문제가 되는 바람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분쟁이 발생한 그런 사정이 있는 사연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집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가 조금은 이제 미숙했나봐요. 집 앞까지 가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좁은 데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차 자체를 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뭐 하는 거냐 하다가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좀 기분이 상했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이제 정석대로 하면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던가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술에 취해 계신 상태다 보니까 좀 판단을 잘 못하셔서 본인이 주차를 하시게 됐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아까 그 대리기사님이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하니까 이제 폭언이 나가고 핸드폰을 뺏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폭행 행위까지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폭행 행위라는 게 치고받고 정도의 폭행 행위는 아니었는데 일상적인 정도는 넘어서는 위협력의 행사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바로 출동을 했겠죠. 당연히 음주 측정을 하니까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가 나왔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벌금도 내시고 등등 여러 가지 부과되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됐는데 실갱이 하면서 이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으로도 이제 내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이게 폭행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술김에 대리운전 기사한테 잘못했던 것으로는 생각이 돼서 좀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그 대리운전 기사한테 연락해서 사과도 하고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어요. 어쨌든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했어요. 대리기사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은 그 금액을 송금을 해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법률적인 조언을 따로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끝난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대리기사가 다시 연락이 와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합의를 못하겠다, 나는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더 이상 부담을 할 수 없겠다고 하니까 그냥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에 따른 사실관계들 그리고 법률적 쟁점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소감이 어때요?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술 취하신 분들이 대리운전 기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뭐 종종 있는 일이고요. 거기에서 폭언이나 이렇게 실갱이까지 있었으면은 다른 추가적인 형사고소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쉽게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 사람이랑 잘 얘기를 풀면 되겠거니 라고 해서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어쨌든 고소를 하고 하는 것들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대응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주차만 잠깐 해도 네. 음주 운전이 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뭐 명백하게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례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행인한테라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지 본인이 운전을 하는 거는 뭐 명백하게 음주운전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특별한 선처를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를 운행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형이 낮게 되긴 하겠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사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합의가 왜 중요한 건가요? 폭행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적 용어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말 그대로 범죄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적절한 합의가 돼야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겠죠.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냥 별도의 뭐 합의 없이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는 합의금이 조율이 되고 합의금이 주어졌을 때 보통 이제 처벌 불원한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늦게는 이제 1심 법원에까지 제출돼서 이제 일이 처리가 되죠. 이미 합의한 후에 그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서니까 계약서는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합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합의 내용에 뭔가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합의를 깨는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 같은 걸 보통 넣게 돼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자료로서 제출됐을 때 의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출되기 전까지는 합의서가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지켜야 고소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직 고소되기 전이라면 합의를 깨고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합의를 깨고 고소했을 때는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고소를 하는 거고,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사실은 뒤집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수사기간이 입건되고 난 이후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반의사 불벌죄 또는 이제 친고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의 그런 주관적인 의사에 피고인의 또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를 맡겨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굳이 본인이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처벌하지는 마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고소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이제 규정된 죄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폭행인 거거든요. 피해자의 의사에 공권력의 발동 여부를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 다 했는데 본인이 이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해서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을 했는데 다시 또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두 번 일을 쓸데없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가서도 또 마찬가지겠죠.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라고 하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되고, 이것을 피해자가 함부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또는 재판에 제출이 됐다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처벌하고 싶다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철회하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합의 여부를 포함해서 결국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사자가 도장 찍은 합의서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녹취 또는 제3자의 증언,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합의서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입증이 되는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건 중간에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종국적인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했던 합의가 인정되려면 진짜 거의 합의서를 쓰는 것과 준하게 이거는 구두로 하지만 합의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구수로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녹취를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 정도 수준도 사실은 합의서에 비해서는 효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하느니 그냥 합의서 빨리 한 장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합의가 만약에 없이 당사자끼리 얘기만 오고 가고 돈이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합의 사실을 종국적인 합의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주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일단 돈은 받고 나머지 얘기는 다시 하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줬다라는 사실만으로 이게 처벌 불원 의사까지 밝힌 합의가 됐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고받은 녹취 또는 카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종국적인 의사라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를 깨고 만약에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피해자가 그거는 그때 그냥 오고 가던 거에서 일단 그거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겠다고 한 거지, 완전히 그 돈 받고서 나는 끝낼 생각으로 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뒤집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입건 전에 합의를 한 거니까 네. 이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할 수 있겠네요.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당연히 수사기관 또는 법원도 고려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상당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처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벌성은 많이 낮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 가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노리고 이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피해자 자체가 좀 처벌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조금은 더 지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진 않는다. 이 사건의 뭐 조금 특이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 있으십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의뢰인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다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염려되는 마음에 일부러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실관계랑 좀 다른 얘기를 나중에서야 사실은요 변호사님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왔을 때는 합의 다 했고 내가 합의서까지 썼는데 고소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문제 되실 거 없다 합의서 쓰셨으면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해가지고 처벌받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합의서를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의서를 왜 안 가져오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변호사님 이게 합의서를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그냥 말로만 서로 오고 가고 그리고 도장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제 양쪽이 날인한 합의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렇게 좀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구두상으로나마 어쨌든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를 수사기관에 잘 어필을 해가지고 기소되진 않으시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잘 도움을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분쟁이라는 게 이제 티키타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하니까 저쪽도 또 더 잘못을 하고 어느 한쪽은 선을 넘어서 이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술이 취하셨어도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분은 진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술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대리운전 기사랑 이런 트러블이 생겨서 대리운전 기사가 중간에 이제 차를 버려두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면 또 적절하게 거기 후기 같은 거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시려는 자그마한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만에 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법률적인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겪으시거나 또 다른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 1522-9959 ARS 번호 1번 눌러가지고 상담 문의 주시면 적절하게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